안녕하세요. 하가제 유영원입니다. 오늘은 공자님의 제자 안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로, 자공에 이어 세 번째 소개해 드리는 제자인데요. 안현 역시 논어 안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중요한 제자입니다. 공자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로 수제자라는 타이틀이 가장 잘 어울리는 제자인데요. 과연 어떤 인물이었기에 수많은 공자님의 제자들 중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현의 이름은 회이고 자는 자연입니다. 그래서 논어 안에서 공자님께서 안현과 대화하실 때 회라고 친근하게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 자연인데 줄여서 연이라고도 해서 흔히 안연이라고 불립니다. 후대에는 높여 부르는 의미로 안자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공자님보다 30살 어렸다고 합니다. 안연은 배움을 잘 받아들이는 온화한 인물이었습니다. 공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에 토달거나 의심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수용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품이 얼마나 두드러졌었는지 공자님께서 처음에는 안연이 그저 알겠다고만 하는 실속 없는 제자가 아닐까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논어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와 이야기하는데 종일토록 어김이 없어 어리석어 보였다. 그런데 돌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니 또한 잘 실천하고 있었다. 회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다. 공자님께서 하루 종일 안현과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전혀 거스름이 없이 모두 받아들이자 오히려 어리석은 제자가 아닐까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안현의 생황을 살펴보니 배움을 잘 구현하며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공자님께서 안현이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라고 알게 되셨습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었어 라는 뉘앙스로 볼 때 아마도 안현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기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현의 이러한 성품은 공자님의 배움을 폭넓게 이해하고 훌륭하게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논어 속 안현에 대한 기록을 보면 공자님께서 안현을 칭찬하는 장면이 주로 나옵니다. 특히 공자님께서는 안현에 대해 호학자, 즉 배움을 즐거이 여겼던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논어에서 공자님의 제자 중에 누가 호학하는지 사람들이 묻는 장면이 2번 나오는데 공자님은 모두 안회를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공자님께서는 안현의 어떤 모습을 보고 호학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신 것일까요? 호학은 공자님께서 매우 강조했던 가치였는데요. 공자님께서 안현에 대해 언급하신 내용을 통해 호학의 구체적 모습이 무엇인지 좀 더 생생하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애공이 물었다. 제자 중에 누가 호학합니까?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안회라는 사람이 있어 호학했습니다.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지나침을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님께서는 호학하는 제자로 안현을 꼽으시면서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지나침을 되풀이하지 않았다라는 덕목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배움을 좋아한다고 하면 왠지 공부를 엄청 잘하는 모범생이 떠오르실 텐데 조금 의외이지요. 공자님께서는 우선 어떤 상황이라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내면의 강직함을 노여움을 옮기지 않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갈고 닦아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지나침을 되풀이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안현이 잘했던 학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식의 습득 차원이 아니라 자신을 굳게 지키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새롭게 낡은 나를 버리고 자기를 재창조해 나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기꺼이 여기며 하는 것이 호학이니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하지만 안현은 그 경지를 이루었고 호학하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안현의 경지에 대해 공자님께서 찬탄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회는 그 마음이 3달 동안 인을 어기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하루나 1달 정도만 가능할 뿐이다. 공자님께서 안현에 대해 말씀하셨다.
나는 안연이 나아가는 모습만을 보았지 멈추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처럼 공자님께 인정받을 만큼의 경지를 이룬 안연은 배움의 과정 이외에는 뜻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하게 생활했지만 그에게 가난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자님께서는 그런 안연의 모습 또한 매우 높게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질도다 회는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에 마실 거리만 있는 누추한 생활을 사람들은 근심하며 감내하지 못한다. 그런데 회는 오히려 즐겁게 여길 수 있구나. 어질도다 회는. 이렇게 가난한 생활 때문이었을까요? 안연은 어린 나이에 공자님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자신이 가장 높게 평가하던 제자가 일찍 죽게 되자 공자님의 상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연이 죽자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연이어 한탄하시는 공자님에 대한 기록이 논어에 나옵니다. 또 공자님께서 너무 슬피 울자 너무 크게 우신다고 어렵게 말하는 제자에게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누굴 위해 온단 말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공자님과 안연의 사제관계는 이렇게 안연의 이른 죽음으로 안타깝게 끝을 맺게 됩니다. 자로와 자공은 공자님께 여러 번 타박과 꾸중을 들으면서도 스승님과 돈독하게 생활하며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제자였습니다. 반면 안연은 공자님의 가르침을 늘 기꺼이 받아들이고 선생님을 공경하면서 곧장 그것을 자신의 경지로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사제관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저는 안연보다는 자로와 자공이 좀 더 인간적인 것 같아서 정이 가요. 하지만 기꺼움과 공경함의 마음으로 선생님의 경지를 충실하게 배워나가는 안연이 역시 제자 중에서는 가장 경지가 높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겠네요. 여러분들도 논어를 읽다가 안연을 만나게 된다면 진정한 배움은 무엇일지 한번 숙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